안녕하십니까, 박정원입니다. 오늘 오후쯤에 대한민국은 거대한 감옥이다라는 제목으로 싱크싱크 코너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 링크를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이는 카페에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갑론을박 댓글이 쭉 달렸는데요.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만 명이 모인 카페에서 뭐 어떨까요? 쭉 보시면 찬반도 다양하고 이게 뭘 모르는 정책을 밀어붙일 때 이런 반대도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어떤 분에게 좋은 자료를 받아서 좀 검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으로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현재 한 5년 정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 개인 자동차는 없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요. 별 필요도 없고요. 있어봤자 굉장히 부담이더라고요. 당연히 생명도 소중하죠. 누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음주운전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걱정하는 만큼 똑같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의 열패감이라든가 자괴감, 이런 정신적 문제, 그래서 자살자가 늘어나는 문제 등, 그 다음에 너무 규제 일본도의 온갖 법률 조치들에 따라서 압박감을 느끼는 시민의 정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올렸던 영상의 주된 주장입니다. 또 분석도 정확히 해야 되고 대안도 정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편도 지금 우리나라 기존의 법은요, 편도 1차선이면 60km, 편도 2차선이면 80km였거든요. 그냥 그렇게 딱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언제부턴가 뭐 아이들 통학구간은 30km, 서울 시내 도심지 구간은 다시 50km,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일반 도로는 50km, 이면도로는 30km 어디고 확 간단해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일반 도로라는 게 우리 서울 시내로 얘기하면 올림픽대로라든가 내부관선도로 뭐 이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를 빼면 다 일반 도로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한가, 합리적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시가지, 그러니까 보행자도 많고 복잡한 시가지 구간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해야지, 그냥 일반 도로 구분을 해서 가야 되는데 OECD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가? 찾아봤어요. 과연 걔네는 뭐 일반 도로 몽창 50km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다 정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낸 거거든요. 보시면 알지만 50km도 있고 70km, 48, 88, 60, 80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약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일반 도로 50km? 그런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노르웨이, 폴란드, 뭐 도시부도로 이렇게 딱 몇 군데 빼고는 다 어떤 레인지를 갖고 있어요. 변화폭을. 그런데 우리는 무작정 이걸 따라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전부터 그 학교 등굣길 이런 데 30km 제한도 참 일 쉽게 한다. 아이들이 대로로 통학로가 나와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선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면 문을 방향을 바꾸고 통학로를 조절할 수 있게 도시를 재설계해야지.
그냥 쉽게 30km. 어디 가다가 막 한 6차선, 8차선 되는 도로에서 30km 확 줄이면 그게 어떤 효과가 오는지 자기들이 운전을 안 해서 그런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도로로 어린 아이들이 단독으로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건 사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도요, 뒤에 번호판이 있지 앞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과속을 하고 지나가도 후방에서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니면 잡을 수도 없습니다. 차선 위반요? 그냥 1차선, 2차선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단속하라고 앞에다가 번호판을 붙이던가 아니면 번호판에 준하는 QR코드를 찍게끔 해서 넣던가 그래서 카메라에 찍히게 해라. 응? 그래야 뭔가 방심하지 않고 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카페에서 그런 자료를 줘서 OECD 자료를 봤습니다. 사고 건수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자료거든요. OECD 국제비교. 이거를 제가 자료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사고 건수 4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7.3명으로 7위. 쫙 이렇게 자료들이 있는데요. 좀 신기했던 게 25세에서 64세 굉장히 활동적이고 성년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도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모르는 것도 아닐 나이에 이 사람들이 왜 많이 사망할까요? 그 다음에 보행자가 많고 두 번째로 4위를 차지한 이륜차 사망자가 많고 그러면 진짜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만 가지고 이런 정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고 건수는 많지만 사고 건당 그 사망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 36개국 중에서 자료가 없는 나라 빼고 29개국 중 21위에 불과합니다. 한참 아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건수당 사망자가 나올 정도의 큰 사고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료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25세, 64세 이런 한참 활동할 나이의 사람들이 사망자 높은 건 저는 이분들이 교통과 관련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꽤 있고요. 그런 분들의 사망 사고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화물차 운전이라든가 이런 경우. 요즘 고속도로에 가보면 그런 표시 나오잖아요. 화물차 사고가 사망자를 제일 많이 낸다. 이거는 도로의 상황이라는 게 꼭 과속만 얘기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 보행자의 경우도 이렇게 아이들 동선도 그렇고 언젠가 뭐 사람 우선 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육도 이런 거 다 없앴잖아요. 근데 이제 지하도 같은 것이 아직 부실하거든요. 지하도도 다 계단 위주로 만들어 누가 내려갑니까? 사람을 유혹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도 잘 돼 있고 지하로 갈 수 있게끔 좀 넓은 도로. 어느 도로는 가면 중간에서 한번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강남, 삼성동 이런 데 가서 한번 건너가 보십시오. 한 번에 건너갈 수가 있네.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도로에서는 그만한 대처를 해놔야 되는데 너무 횡단보도도 많고 좌회전도 많고 도로가 솔직히 말해서 뭔가 원칙이 없는 도로가 됐어요.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시설을 개소하거나 어떤 그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단속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방기하면서 그냥 국민에게
그냥 일반 도시는 50km.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테헤란로, 삼성도에는 넓은 도로, 거기 8차선, 10차선 되잖아요. 거기에 러시아 시간이면 50km 달리라고 해도 못 달리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50km 넘기는 거는 눈 깜짝할 새입니다. 그러면 다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단속에 걸리냐 안 걸리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왜 이런 방식으로 그 뭔가 자기 스스로 불안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무의식에 그런 작용을 하게끔 압박을 주냐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이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라면 시민의 의견도 좀 존중해 가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정책을 낼 게 아니라 도심지 구간은 어떤 때가 도심지 구간이다. 어디가 시가지 구간이고 아니면 뭐 차선이 몇 개 차선인 경우는 지금 뭐 60km, 80km 되는 것을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무조건 50km 이하로 가야 된다. 그러면 편도 지금 2차선 이상은 80km였던 거를 거기는 뭐 70km, 80km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현실에 맞게 정책을 펴달라는 뜻입니다. 뭐 과속을 뭐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합리적이고 국민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지켜서 서로 마음도 편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